고용의 변동성이 막판까지 슈팅으로 양봉으로 잘 지켜질런지는 좀 확인해 봐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은 단기 과열 지정 예고 그다음에 투자 경고 지정 예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끝까지 양봉을 유지한다라고 하면은 단일가 매매에 진입될 가능성이 있어요. 단일가 매매 진입됐다고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어찌됐든 자 결론적으로 이제 고용은 지금 전체 매출의 90%는 전자제품 그리고 반도체 이런 쪽에 이제 검사기 부분이 돼요. 근데 주요 사업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 고용 같은 경우에 AI 의료용 기기 뭐 이쪽 부분을 진출을 하면서 매출의 10%도 안 됩니다, 사실. 앞으로 성장이 크게 나올 수 있다. 이 내용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지금 시가총액 1조를 넘어서 있거든요. 근데 지금 뭐 6,860만 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주식수가 거의 뭐 7천만 주에 가까이 돼 있어요. 이제 막 1조를 넘긴 종목인데 매출은 지금 2,700억, 영업이익 순이익은 300억 정도. 그러니까 지금 PER이나 PBR이 굉장히 높습니다. 원체 이제 프리미엄이 좀 높게 형성돼 있던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PER이나 PBR이 굉장히 낮은 구간에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만 아니에요. 저평가 상태는 절대 아니다. 그 부분은 명확하게 이제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내줘요, 좋아요, 다 좋은데 저평가 아니기 때문에 비중을 많이 갖고 갈 수 없을 뿐더러 거기에 이제 시장 조치가 단기과열 지정 예고 뭐 이렇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자 사인을 안 내죠. 근데 오늘 기준에 이제 교육용으로 문자를 2통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제 평단이 뭐 15,900원대 초반 하려나요? 그러니까 이제 문자 받으시는 경우에는 한 템포 좀 늦게 나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오늘 검색기에 뜬 거는 오늘 기준에서 15,080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오늘 14,700원대 떴습니다. 그러니까 14,700원대 뜨고 16,000원대 초반까지 움직였으니까 한 10% 가까이 움직임이 나왔어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이렇게 뭐 저평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만 들여다 보셔야 되는데 조금 특이한 그 수급 동향이 있어서 끄집어 내봤습니다. 23년도 12월에는 온 디바이스 AI 쪽, 그러니까 반도체 검사 장비 기준에 GPU, HBM 요 테마 형성 부분에서 온 디바이스 AI 수혜주로 분류가 되면서 변동성이 뭐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했습니다. 지금의 기준도 의료용 AI 의료용 뭐 기기 쪽으로 분류가 돼서 테마가 형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기준이 형성이 되는 것인지 지금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관리 지정 예고나 시장 조치 말씀드렸잖아요. 벌써 이제 2시를 향해서 가고 있고 급격히 지금 또 주가 확 밀립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더 기술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서 좀 보여드릴게요. 15,000원대, 15,700원, 600원 막 그렇게 슝슝하고 내려가요.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 관리는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4년 이제 1월달 기준으로 보시면 여기서 이제 이게 딱 튀어나오죠. 의료용 로봇 사업 부분. 그래서 이 부분이 24년 1월달에 이제 또다시 불거진 거죠. 단계별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HBM 관련해서 본업의 매출 90% 이상의 본업의 기준에서 HBM 관련 테마로 묶이면서의 슈팅이 나왔었고 24년 초반에는 또 로봇 관련주부터 해서 이제 그 로봇 관련주가 의료용 로봇 기준에서의 설정 범위로 잡혀졌고 그리고 그 의료용 로봇이 요런 이제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뭐 고마진에 또 기술력이 뛰어나야만 되는 또 이 부분이 이제 FDA 승인이 되고 뭐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이제 뭐 트럼프 대통령 2기 정부 이제 출범하면서 자국의 이익을 우선한다라는 미국의 공장이 있거나 뭐 이런 식의 기준, 뭐 그런 내용의 수혜주로도 좀 일부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근데 단기적으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뭐 시장 위험 조치 부분들이 나와 있는 거죠. 오늘도
뭐 여러 이유가 있겠죠. 이슈 부분도 되고 여러 가지. 예, 그 와중에 이제 개장 추후에 또 IR 공시를 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뭔가 자신감이 있어서 IR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죠. 그 2월 4일 날 장 마감 이후에 IR이 있다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수급 부분이 좀 굉장히 특이하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많이 특이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분류를 할 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해요? 외국인 기관 이렇게 표현하죠. 정확한 명칭은 외국계 기관 투자자 그리고 국내 기관 투자자 이렇게 표현하시는 게 맞죠.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누적적인 수급입니다. 1월 20일부터만 좀 누적적인 수급을 잘랐는데 외국인은 뭐 솔직히 얘기해서 뭐 무지하게 때렸고 뭐 물량이 얼마 있지도 않은데도 그냥 다 쏟아내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1.5% 정도 뭐 때려버린 거고 기간이 막 쓸어 담으면서 슈팅을 준 거죠. 손바뀜입니다. 기간은 230만 주 기준이니까 7천만 주 정도 되는 종목이니까 3% 정도. 요게 이제 1.5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6,800만 7천만 주 기준 잡으면 7에서 6%대 매도네요. 굉장히 많은 물량이죠. 6%대 매도. 근데 집어 던지는 매도가 아니란 말이야. 얘가 슈팅을 주는데 왜? 그래서 상한가 만들어주는데 알아서 막 뭐 밑으로 집어 던질 일이 뭐 있어. 그래서 이날 이제 매도가 좀 많은 거고 누적적으로도 확대가 된 거고 기관 쪽에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는데 보통 보면 이제 외국인 개인 기관 3명이서 고스톱 치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요. 근데 아니라는 거죠. 3명이서 고스톱 치듯이 진행하는 게 아니고 외국인들 기준에서도 여러 군데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있겠죠.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우리나라에 이제 공모주 시장을 단어 조심한다고 했는데 또 어쩔 수 없어요. 공모주 시장을 아주 또 쓰레기로 만들어 놨잖아요. 누가? 금융당국이. 왜? 공식적인 정상적인 세수 확대를 위해서 세금을 정상적으로 좀 많이 걷기 위해서 진짜 정신 나간 것들도 아니고 그냥만들이 왜 그따구로 누군가가 탁상적으로 만들어 놓은 건데 공모주 신규 상장하고 200% 들어올릴 수 있다? 그래도 뭐 따상이라고 그러나요? 하루에 300%. 그 도박장이지 무슨. 말 같지도 않은. 그 비이성적으로 뺑뺑이를 돌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요즘은 제도를 좀 강화하기는 했습니다만 기관 투자자들이 많은 자금력을 가지고 공모주 신청을 하면은 비율에 따라서 배정받는 물량이 일반인보다 많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증거금이.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억을 넣었다. 응? 100억을 넣었다. 공모주 청약에. 그럼 뭐 최소 뭐 몇백만 원, 뭐 1,000만 원 뭐 이렇게라도 배정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 미친 짓거리 해서 그냥 상장하면 막 따상 간다 이런 식으로 분위기 잡아서 일단 공모 가격보다는 주가를 크게 띄워놓고 시작하니까 그따구 짓거리를 왜 해요? 공모 가격 자체를 높게 형성시켜서 상장시키면 되지. 도박장도 아니고. 결론은 뭐 얘기하려고 그러냐면 그렇게 해서 무조건 돈이 되니까 몇 퍼센트라도 뭐 1%라도 돈이 되니까 전체 청약 자금 대비해서. 그러니까 온갖 기관 투자자들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신청을 하는데 그게 한 2,000군데 정도 됩니다. 2,000군데. 어휴, 말이 2,000군데지. 그러니까 그 정도로 많아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현재가 창에서 그 상위 5개 창뿐이 안 봅니다만 실질적으로는 많은 그 매매 참여하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있다. 그래서 뭐 특정 종목에 뭐 1조 미만이었던 종목, 1조로 올라온 종목에 거래대금 뭐 1위씩 올라오고 오늘도 거래대금 지금 2위입니다. 이런 흐름에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이제 뭐 자금들이 들어왔다라기보다는 좀 특정한 곳에서 많이 들어왔겠죠. 그러니까 2,000군데 뭐 이렇게 들어온 건 아니고 다만 이제 그 기관 투자자는 어디에서 들어왔느냐. 외국에는 이게 분류를 해서 보여주지는 않으니까 기관 투자자는 볼 수가 있는데 그게 그 추정치 분류로 나와요. 근데 일단 어찌됐든 사모펀드가
단기 변동성 매매를 추종하는 쪽이 사모펀드예요. 그리고 이제 투신 쪽 같은 경우에도 변동성 매매를 곧잘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타 법인은 말 그대로 일반 법인을 얘기해요. 일반 법인을. 그리고 기타 금융은 뭐 스탁론이나 이런 쪽 있죠. 그런 쪽을 분류를 합니다. 은행이나 보면 이제 뭐 자체 계정인데 거의 매매 들어온 게 없었고, 연기금은 이거 뭐야라고 오히려 이제 좀 일부의 매도가 있었고, 금융투자는 증권사 이 자체도 전 짜증나는 거. 솔직히 모든 게 다 불만이야. 이 정도는 증권사라고 표시하면 되거든 사실. 그럼 일반인들이 알 거냐? 증권사 돈 별로 없는데 자체 계정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돈이. 그럼 증권사는 뭐예요? 결론은 증권사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쪽 관련된 ETF 상품이라든가 그런 게 만약에 있다면 그 해치 물량, 그리고 얘가 시가총액 1조가 넘겨져서 뭐 다른 파생 상품에 연동돼 있거나 한다면 그 파생 상품이나 이런 부분의 해칭 물량, 그 기준입니다. 혹은 뭐 증권사 특정 계정에서 뭐 들어오는 물량도 있을 수는 있어요. 뭐 여러 가지. 근데 결론적으로는 사모펀드라는 거죠. 단기 성향의 일반적으로 단기 성향으로 추정하는 사모펀드에서 170만 주면 작지 않습니다. 2% 이상이 들어왔고, 오늘도 일부 좀 들어온 걸로 추정은 하는데 2% 이상 들어왔고, 그리고 평단은 굉장히 낮겠죠. 굉장히 낮겠죠. 그래서 이쪽의 흐름에 대해서 창구를 한번 추정을 해보자라고 했을 때 저 물량이 기관 투자자 기준에서 뺑뺑이 무지하게 돌렸죠 이제. 근데 뭐 어쨌든 순매수 기준의 미래에셋대우하고 메리츠 같은 경우는 눈에 아예 띄는 회사고, 그죠? 개인들이 잘 안 쓰잖아요 사실상. 이쪽에서 뭐 가져간 거하고 뭐 이런 창구도 쓰나 보죠. 근데 미래에셋이 요 얘기 다 길으니까 그냥 간단하게만 얘기하면, 미래에셋이 어쨌든 간에 대우를 잡아먹은 건데, 미래에셋 쪽도 사실상은 지금의 키움만큼, 지금의 키움 이상으로 개인들이 선호하는 창구였어요. 고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때 미래에셋이라는 그룹 자체가 상상을 초월하게 큰 거죠. 사실상 해외에 좀 나가 있던 상황이었는데 여러 가지 이슈로. 근데 하여간에 이렇게까지 커졌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창구로 들어온 물량도 만만치 않아요. 순매수의 기준에 불과 3거래일 동안에. 그리고 뭐 개인 선호 창구 키우면 뭐 여러 분산된 쪽에서 들어올 수 있고, 그다음에 메릴린치, 그다음에 하나 창구도 뭐 그렇게, 또 유진 창구도 그렇게 개인들 선호 창구는 아니죠. 그리고 골드만삭스.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대부분이 개인들 선호 창구는 제한적이고, 일반 대형사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그 사모펀드 쪽의 자금들이 이렇게 이제 분산돼서 들어온 게 아닌가 추정이 되는데, 오늘 기준에서도 사실상 미래에셋대우 쪽이 개인 선호 창구로도 분류가 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서의 매수가 한 50만 주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건 좀 이따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쪽 수급이 오늘 들어오면서 강보합 기준, 그러니까 어제 시간에서 좀 슈팅이 나왔습니다. 일부 한 2% 3% 움직였나 그랬을 거예요. 어제 시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그 갭상승이 나오고 14,940원 뜨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슈팅이 16,000원대까지 나온 거죠. 검색기에서는 대략적으로 14,000원대 터져 나왔거든요. 14,000원대. 그래서 이틀 연속 슈팅 나와서 40%대 움직임 나오고, 그리고 나서 하루 쉬었다가 오늘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매도 신호도 나와 있었어요. 그리고 외국계로 추정되는 쪽은 이제 삼성증권 쪽 250만 주. 요게 이제 삼성증권을 통해서 나온 물량인데, 요게 이제 외국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야 400만 주대 매도가 맞죠. 그렇게 돼 있고, 그리고 현재가 창 보시면 이제 장중의 기준에 9시 55분에 이제 잘라드린 창이 되는데, 일단은 그때 기준에 미래에셋 쪽의 기준에서는 한 50만 주 정도, 50만 주 이상의 매수가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줄었어요, 좀. 그죠? 30만 주로. 물론 이제 뭐 한 명이다 이렇게 논하기는 어려운 기준이다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이제 삼성창구의 기준에서는
거의 뭐 비슷한,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매도가 확장돼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쪽이 48만 주인데 아마도 외국인으로 좀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9시 55분에는 58만 주까지 매도가 있었는데 중간에 한번 뭐 30만 주대 정도까지도 줄기도 했었고, 결론적으로 이러한 그 흐름 속에서 일단 잠시만요. 현대차의 매수 사인을 낼게요. 실적이 나왔고 현대차 실적 그 공시중 캡처해서 좀 올려주세요. 식사 가셨나? 안 가셨으면 좀 올려주세요. 그렇게 하고 그 보도자료 올려주신 거 케빈 선생님께서 올려주고 계시는데 그거 좀 올려주시고 21만 원 미만에서 좀 편입하자라고 했는데 한 템포 놓쳤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어찌됐든 현재 기준에서는 편입 21만 원 기준에 편입, 그리고 실적 뭐 불확실성 해서 이렇게 받아들여도 돼요. 그리고 불확실성이나 뭐나 뭐 상상을 초월하는 실적이지 뭐 상상을 초월하는 저평가고. 그래서 일단은 그 매수사인 전체적으로 올려드리고 이어서 고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그러니까 불기둥 문자방 같은 경우에는 이런 주력 포트폴리오 또 하이닉스처럼 바닥 찍고 돌리는 흐름, 이런 데서는 매수가 안 나가요. 안 나가는 이유가 검색기에 뜬 종목만 나간단 말이지. 그래서 안타까워서 그래요. 그 자산 규모가 충분히들 있으신데 불기둥 종목 검색기 반에서 한번 나 문자만 받아볼 거야. 그러면 이제 실망하시는 거지. 그럼 실망하실 거 아니야. 불기둥 방에만 계시면. 그러면은 오히려 VIP 가입하실 분들이 수익도 덜 나시고 또 실망이 되실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좀 하여간에 뭐 잘 안내를 해드려야 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뭐 고용 같은 경우에 탈퇴가 돼서 지금 위에는 없어져 있죠. 루닛은 유지돼 있고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유지돼 있고. 그래서 고용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개장 초에 진입이 되고 뭐 재진입 신호 나오고 그렇게 되면서 14,000원대 이제 포착이 된 이후에 16,430원까지, 그리고 다시 탈퇴 신호에, 그리고 여기서 맴돌고 있어.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단기 과열 지정 예고부터 해서 불편하단 말이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제 다시 볼 건데, 일단은 20일 날 상한가에 21일 날 27.5% 추가적인 폭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고용 같은 경우에 20일 날 포착된 게 11,000원에 포착이 됩니다. 11,000원. 11,000원에 포착이 돼서 15,580원을 찍고 미끄러진단 말이에요. 상한가 가고 그 다음날 갭상승에 또 슈팅 나오고 27%까지 오르고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첫날은 이제 상한가 안착되고 잘 마감이 됐고, 그때는 이제 거래가 제한적으로 형성이 됐습니다. 상한가가 이제 일찍 문을 닫았죠. 뭐 점심 12시 넘어서 딱 상한가 안착되고 문 닫아가지고, 요게 이제 조금 거래는 이제 여기까지니까 적어 보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슈팅이 나온 게 그 다음날 기준에서도 추가적인 급등. 그렇게 해서 그 다음날 같은 경우에 이제 포착되고 나서 결론적으로 슈팅이 나와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점에서 탈퇴 신호가 이렇게 명확하게 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탈퇴 신호가 뜨고 나면은 당연히 변동성이 확장돼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차익 실현 범위도 뭐 명확하게 잡아내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요 흐름에서 이제 차익 실현 범위가 형성이 됐고, 그리고 나서 23일입니다, 그죠? 공시 뜨고 뭐 또 뭐 수급의 부분, 수급 부분도 이제 여기저기서도 보셨을 거고. 그 23일 같은 경우에 16,270원까지가 10.71%예요. 16,330원까지가.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16,400원대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래 결론은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형성을 해주고, 요때 기준에서 사실상 15,000원대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15,000원대 그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고, 그리고 재편입의 기준에서 뭐 14,000원대 재편입, 혹은
이렇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주가가 강세를 띠니까 검색에 나오겠죠. 뭐 캔들로 뭐 4대 천왕 패턴이 나오든 또 이동평균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상향이 되든 그러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신뢰도가 쌓이니까 매수 신호 나오겠죠. 그죠? 그리고 꺾이니까 매도 신호가 나올 거란 말이죠. 그래서 약한 애들은 계속 꺾이면서 신호가 더 이상 안 나와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 꺾여버리면은 막 40% 50%씩 박살 날 때 신호 안 나오지. 거래가 없고 역배열돼 있고 또 하락 추세의 캔들 뜨고 근데 왜 나오겠어. 그래서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오고 약한 애들은 매수 신호 안 나오기 때문에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변동성이 이제 확장돼 있는 애들은 여기서 매도 신호 나온 자락 그 근처에서 뭐 밑으로 내렸다가 다시 돌리는 경우도 있고 또 혹은 더 위에서도 뜰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강한 게 확인됐기 때문에 더 위에서 뜨더라도 강한 게 확인되면 들어가는 거지. 그러니까 고용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15,000원 전후에서 매도 신호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온 다음에 다시 15,000원 전후에서 또 매수 신호 또 나온 거예요. 같은 자락에서. 근데 매수 신호가 나올 만큼 거래가 터져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색기 모바일 버전에서는 15,080원에 캡처가 된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차트 기준 보실 때는 14,750원부터 슈팅 범위가 형성이 된 거죠. 그래서 저가 찍고 돌릴 때 기준에 결론적으로 이 고용은 누적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만약 11,000원에 진입이 됐었다면 당연히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하는 게 옳은 거고 만약에 이제 뭐 고점까지의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놓고 본다면 불과 21일 날 포착이 돼서 22, 23, 24, 23, 22, 23 잠시만 20일 날 포착됐죠. 그럼 21일, 22일, 23일 3거래일 동안의 변동성 부분은 50%가 넘는다는 거죠. 3거래일 동안의 변동성 50%.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 쪽에서 2.5%의 수급이 들어와 있다. 그건 뭐 솔직히 대단하다. 대단하네라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장 마감 때까지 이제 이 변동성의 확장들이 쭉 있을 수가 있는데 결론은 이제 꼬리 달고 내려오거든요. 조금 전에 밀릴 때는 막 순식간에 밀리잖아요. 3% 이상. 지금 다시 또 재진입 신호가 아마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보니까 고용 또 나와 있죠. 이렇게. 그래서 순식간에 막 3% 이상의 변동은 나오는 거예요. 여기 재진입 또야. 그러니까 결론은 요 재진입 탈퇴 기준에서 만약에 난 여기서 들어갔어라고 하신다면은 3%의 손절 범위를 잡는 거죠. 그죠? 진입하고 밀리면.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에 이제 5천만 주가 터진 종목이에요. 그러면 사실상은 신고가를 내기 위해서는 이 거래량이 터져야 돼. 그러니까 7천억 수준의 거래가 터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7천억 거래가 되려면은 최소 4천만 주, 5천만 주 또 터져야 된다는 얘기지. 예?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그 고점 라인이 아니라 좀 눌려 있었기 때문에 시초가 이후에 이제 뭐 한 7%, 10%까지 확장한다면은 터진 거래량의 70% 정도. 요거 이제 다 설명을 해놓은 거잖아요. 이렇게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만약에 이제 어제 슈팅이 나온 거면은 어제 거래량의 80%. 근데 이제 어제는 하루 쉬었기 때문에 그 전날 기준 거래량의 70%. 그럼 3,500만 주에 사실은 3,500만 주만 터져도 시가총액 1조짜리 거의 뭐 5천억 터지면은 어마어마하게 거래가 터진 거죠. 그만큼 대주 지분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사실은. 어찌됐든 공격적이신 분들은 3,500만 주를 설정을 잡았을 때 70%니까 5천만 주 70%, 3,500만 주 혹은 4천만 주 잡았을 때 9시 10분, 9시 반, 10시 기준에 10%, 20%, 30%. 그러니까 뭐 4천만 주라면 400만 주, 800만 주, 1200만 주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그죠? 그래서 거래량 터지고 양봉이면 들여다볼 수 있다. 에? 그래서 결론은 12.62%까지 올라가는 이 흐름이 동시효과에서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슈팅이 나왔기 때문에 요 자락 근처에서는 편입의 기준이 설정될 수 있었다. 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매도 신호 나왔으니까 탈퇴. 난 욕심이 좀 나는데 그럼 재진입. 그럼 재진입부터 카운팅을 쳐서
내가 산 가격보다 밀리면 차익 실현할 거야. 혹은 슈팅 나오고 이거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불리한 게임이야. 왜? 이 상태로 끝나면 단일가 매매 지정이 될 수 있거든요. 지정이 된다고 봐야죠. 응?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고용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뭐 쭉 넘겨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현재가 차익에서 한번 더 들여다볼 텐데, 고용 같은 경우에 단기과일 지정 예고돼 있고 불편하기 때문에 그러면 좀 주의하는 부분은 뭐 주의를 해서 봐야 되는 부분은 주의를 해서 봐야 되겠죠. 일자별로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추정치입니다. 요 55만 주는 외국계로 추정이 돼요. 지금 보시면은 일자별로 놓고 보실 때 이렇게 290만 주 요 부분 프로그램 순매도가 거의 다 외국인으로 책정이 됐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자체적인 매도, 프로그램 이외에도 또 추가적인 매도. 지금 매도 부분 놓고 보면은 기관 투자자 쪽에 매도 부분이 22일 날 같은 경우에 기관 투자자의 매도 부분이 있나요? 없죠. 없단 말이야. 이 프로그램이 290만 주 여기서 매도가 있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서 놓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어쨌든 이 고용 같은 경우에 지금 그 추정 창구가 미래에셋 쪽, 미래에셋 대우 쪽 창구의 기준이 되는데, 장중 기준 시간별 보시면 이제 순매수량 기준이 여기도 이제 뭐 일자별에서 꽤 많은 물량을 샀으니까 장중에 이제 뭐 50만 주대까지 슈팅이 나왔단 말이에요. 매수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매수가 들어오면서 이제 변동성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조금씩 줄어들었어요. 30만 주까지 20만 주대로도 줄어들었고 30만 주 이하로. 그리고 지금 기준의 가격에서 다시 이제 뭐 40만 주 형성하고 있는데, 이들이 관건이라는 거죠. 근데 이제 창구 동향은 거래가 막 터지면 실시간으로 안 나와요. 프로그램은 거의 실시간으로 나옵니다. 프로그램은 거의 딜레이 돼봐 한 1초 정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놓고 봐야 되는데, 결론은 교육용으로 드릴 정도로 이제 단기과일 지정 예고나 이런 부분은 뭐 주력으로는 전혀 편입을 안 하고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도 일부 소액만 가지고 들여다본다. 그리고 메타방 같은 경우에는 매매 취지가 이제 변동성 매매 기준으로 짧게 들여다보고 매매를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는 메타반의 경우는 들어갈 수도 있는데, 오늘은 아닌 것 같아요. 2시 20분까지 들어가겠다라는 결정을 못 내렸었기 때문에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얘가 진짜 막 꼬리 길게 달고 내려와서 단일가 지정이나 이런 걸 피해 가는데, 뭐 구정 지나고 내일도 마찬가지인데 바로 연동돼서 거래가 터지기보다는 지정이 안 되면 이제 피해 가면 뭐 다음 주 중에 거래 한번 또 터뜨리고 변동이 나올 수는 있겠죠. 쭉쭉쭉 조금씩 밀렸다가. 그러니까 어느 시점에서든 또 고용뿐만 아니더라도 다른 쪽에서 이런 변동성이 나오면은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사모펀드의 흐름이 어떤 식으로 이제 움직임이 나올지 그것도 한번 고민을 해보고요. 그렇게 대처하면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프로그램 쪽의 매도가 지금 적지 않습니다. 거의 뭐 1% 가까이 0.8%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건데 0.8%대 물량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팅이 나온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사모펀드 쪽에서 일부 또 더 매수세를 유입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뭐 혼란스러우시겠지만은 다시금 말씀드리면 어느 방향으로 튈지는 저도 몰라요. 단기 과열 지정 예고가 안 되게 하기 위해서 그냥 다 털고 나가서 꼬리가 쫙 달리고 급격한 막 꼬리가 달리고 내려올지, 이거 뭐 예를 들면 30분 봉으로 보면 그냥 30분 봉 하나에 그냥 슈팅 20% 나오고 상한가 가고 이랬잖아요. 똑같아요. 밀릴 때는 그렇게 물량을 사모펀드에서 예를 들어서 150만 주, 250만 주 때려버리면 그냥 막 와장창 무너지겠죠. 그럼 그들의 뭐 평단보다 주가가 올라와 있는 거니까 차익 실현으로 뭐 조금 먹고 나가겠다 해버리면. 근데 그렇지 않고 야 단기과일 지정되면 어때? 단기과일 지정된 종목이 없어서 많았잖아. 그냥 단기과일 지정할래. 그렇게 해서 오히려 또 슈팅이 나온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결론은요. 검색기에 지금 이제 재편입 신호가 나와 있고 얘는 어쩔 수 없이 무조건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아까 이제 루닉 같은 경우에
뭐 프로그램 수급이 이왕이면 더 확대되면서의 흐름이 나오면 되겠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얘는 이제 뭐 프로그램에서 뭐 당연히 프로그램 매수 우위로 전환돼 주면은 좋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 말고 그런 부분 말고 거래 부분이 터지면서 프로그램 수급에 뭐 엄청난 좀 매집이 돼 있는 건 아니니까 최소 범위는 이 정도씩 터져야죠. 200만 주씩 최소 5분봉에. 그리고 300만 주 이상 터지면서 슈팅이 나와야 됩니다. 이미 이제 전체 거래량은 충분히 수반하고 있어요. 근데 요 정도 거래는 터져줘야 저 앞전 고점 넘길 때 신뢰를 가져갈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뭐 급격하게 봉 하나에 뭐 5분봉 봉 하나에 뭐 2% 이렇게 나와 있지만은 더 큰 변동이 나올 수 있어요. 4.7 이렇게 5%씩 5분 만에 5%씩 두 번 맞으면 10%예요. 그럼 보합입니다. 그럼 단기과열 지정이나 투자 경고는 지정되지 않겠죠. 그렇지만 지금 들어갔다 그렇게 맞아버리면 계좌의 손실이 불편해지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검색기에 21일 날 떴을 때 검색기 갖고 계시면 그때 쉽진 않지만 그때 이제 뭐 검색기로 개별 매매 1조 미만이라서 개별 매매 기준 잡으셨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도 마찬가지 21일 날의 기준 20일 상한가 이후에 21일 날의 기준 또 떴죠. 뭐 또 떴으면 또 들어갈 수 있었던 범위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부분을 놓쳤다면은 오늘 같은 날 특정 창고 동향 보고 라이브 방송에서처럼 얘가 지금 다시 어제 슈팅 이후에 움직이네요. 그렇다면 이제 개장 초에 좀 빠르게 따라붙을 수 있었겠죠. 늦어도 15,000원 전후, 15,000원 초반. 그러고 나서 이제 뭐 16,000원대의 흐름. 일주월봉 기준에 일본 기준에서는 이제 버거운 거고 사실. 일본 기준은 버겁잖아요. 그리고 주봉 기준에서는 뭐 작년에 저 고점 라인까지의 흐름을 뭐 18,000원의 흐름을 주봉 기준에 이번 주에 바로 뭐 다 뚫고 올라간다 이런 거는 또 불편하죠. 시장 조치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월봉 기준에서도 뭐가 뜹니까? 샛별형입니다. 샛별형이 뜨고 움직임이 나오고 이게 샛별형이 뜰 때 기준에서 이제 뭐 절반 돌리면의 흐름이 되는데 저 꼬리까지 기준 잡으면 절반이 9,500원 정도. 그리고 검색해 뜬 거는 11,000원 정도. 그죠? 그래서 요 봉까지 다 감싸는 흐름에서 근데 거기에 기가 막힌 거는 거래가 터져줬다는 거죠. 거래가. 그래서 꺾임 크로스 이제 영성까지 올라타면은 요 흐름에 이제 뭐 테마가 형성이 됐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흐름에. 그러니까 지금 당장이 아니라 뭐 이건 월봉이잖아요. 다음 달까지 놓고 보실 때 거래가 수반되고 시장 조치가 조금 풀려주고 그럼 조금 이제 한 템포 쉬어가야죠.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다가 슈팅이 나올지, 예? 그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쉬어가다가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바로 슈팅을 고영 같은 경우에 바로 슈팅 주고 뭐 단기 과열 지적이 돼서 3거래일 단일가 매매가 지적이 될지 그거는 이제 뭐 한번 더 보긴 해야죠. 이렇게 어마어마하죠 지금. 그래서 개별된 목표 주가는 설정을 할 수 있지만은 시장 조치 들어가 있어서 뭐 편한 위치는 아니다. 그리고 공격적이신 분들 이외에는 좁은 공간으로 놓고 보신다면은 요 정도. 그러면 16,600원 정도가 목표치였는데 그 수준까지 딱 올려놓고 나서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좀 더 당겨 볼까요? 그래서 저점까지 못 당기죠. 그렇게 되면은 요 정도의 개별 기준 14,500원, 그 다음에 요 정도 14,200원, 100원. 그러면은 2,300원이니까 2,400원 뭐 이렇게 잡으면 16,000, 17,000원 뭐 이렇게 되겠네요. 17,000원 정도. 거래는 뭐 무조건 터지고 있어야 돼. 계속 터져야 됩니다. 근데 계속 터지고 슈팅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뭐 계속 터지고 슈팅 나오면 결국은 단일가 매매 들어가는 거죠. 투자 경고 들어가고 훈장 막 달리면서 그러면 이제 금융당국도 예의주시하게 되는 거죠. 뭐 이런 비이성적인 흐름. 펀더멘털이 바뀐 거 없죠. 이슈만 물거뜨려져 있는 거고 뭐 FDA 승인 부분이 적은 이슈는 아니지만은
메이저들이 다 같이 인정을 해줘야 되는데 외국계에서는 매도. 기관은 샀는데 누가 샀는지 봤더니 사모펀드가 250만 주. 그럼 사모펀드가 속된 표현으로 뭐 때리고 나가면 그걸로 끝. 그잖아. 자, 이렇게 해서 일주월봉을 보지는 않고 일봉과 월봉까지만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뭐 17,000원도 설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오늘 기준에서 이제 문자가 나갔고 평균 단가보다 3%는 안 밀린 것 같고 밀렸었나요? 밀렸으면 이제 뭐 손절이 되시는 거고 또 윗부분에 차익 실험을 하신 분도 계실 수 있고 지금은 장 마감 무렵에 좀 여차해서 좀 움직임이 이상하다. 막 집어 던지는 매도가 나온다. 그게 또 보니까 뭐 미래스 쪽에서 물량을 좀 던지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은 빠져나오고 나서 다시금 이제 다음 템포에서 또 보시는 게 맞죠. 분봉 기준에. 예. 그렇게 해서 뭐 마무리 하시면 크게 뭐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최악의 경우는 뭐 15,400원? 예를 들어서 그런 라인이 재차 이탈되기 되는 흐름으로 연출이 된다면 혹은 직전 저점 기준에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외부에 계신 분들은 다시 이제 그 검색기 보여드리면 이런 식으로 이제 검색기 뜬 거죠. 여러분들 핸드폰에. 그래서 상한가 들어가는 날 11,000원부터 해서 고점 15,000원대, 그 다음에 다시 15,000원 전후에서부터 16,000원대 초반까지. 결론은 뭐 이런 수익 범위가 다 누적이 돼서 형성이 된 거예요. 그죠? 여기서부터 보시면 11,000원부터 15,580원, 그리고 저 부분이 검색기 뜨고 매도 신호까지 명확하게 탈퇴 신호까지 나오고 그리고 나서 재차 뜨고 됐죠. 그래서 21일 날 기준에 우리 뭐 원고 작업하신 분 21일 날 기준에 요 탈퇴 신호 나온 요 진입 말고 탈퇴 신호로 나온 게 캡처해 놓은 게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같이 넣어 주시면 좋습니다. 아니면 오늘 기준에서라도 나중에 뭐 탈퇴가 안 되고 재진입으로 마무리되면 모를까. 자, 그렇게 해서 이 검색기 나도 갖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혹은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찾아오시면 됩니다.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뭐 룬이시다 그럼 룬이 이렇게 보시고 좋아요도 한번 누르시고 더보기 누르시면 검색기 신청하는欄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종목 검색기에서 검색되는 종목을 이렇게 이제 발송을 해드려요. 종목 검색기에서 검색되는 종목을 그건 3개월에 99만 원인데 수익이 목적이시잖아요. 수익을 보시려고 매매하시는 거고 결론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전체적으로 해서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게 옳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 뭐 하이닉스 고점에서 다시 또 눌리고 있습니다만 뭐 하이닉스라든가 주력주들 또 현대차의 편입 이런 쪽은 검색계는 지금 안 된단 말이죠. 플러스 또 어느 정도 일정 범위 거래 대금 모든 게 마저 떨어져야 되니까 변동성의 기준에 그래서 주력 포트폴리오를 이제 설정해서 실질 이제 수익을 목표로 가신다 하시는 분들은 자산 규모에 따라서 VIP방, VVIP방으로 오시고 볼기둥 AI는 검색계 뜬 종목이 나갑니다. 그리고 차익 실현 부분은 나가지 않아요. 손절이나 차익 실현 부분 문자는. 그러니까 그건 꼭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고 특강이 있는데 너무 늦게 알려드렸어요. 그래서 전체 유료회원님들께 저희가 전화를 드리긴 할 건데 1월 25, 26, 27 그리고 1월 28일 이렇게 두 번 3시간씩 이다은 아나운서 3시간, 윤정도 3시간 그렇게 해서 11만 원의 강연회를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문자를 1개월 받으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선착순 10분까지만 문자를 보내드릴게요. 그 부분은 이제 44만 원으로 결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리겠습니다. 됐죠? 전화번호는 이쪽에 있습니다. 전화하시고 신청하시면 돼요.